안녕하세요. 이제 오늘은 그 현대 파트의 두 번째 시간입니다. 저번 시간에 이제 뭘 했었냐면 36년간 일제 강점기가 있었고 그 강점기를 1945년 8월 15일 날 해방을 맞이했습니다. 해방을 맞이했으나 우리 자력의 힘으로 어떤 해방을 이뤄낸 것이라고 좀 인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미군과 소련군이 북한과 남한 쪽으로 밀려 들어오면서 분단, 38도선을 경계로 해서 분단이 이루어지게 되었고 그 바탕으로 사실 국내에서 건국 준비를 하고 있었던 여러 단체들이 부정이 됩니다. 그 이후에 한반도 문제를 처리하기 위한 모스크바 3장회의라는 게 열렸고 여기서 한국의 정부를 수립하는 것과 그 정부를 수립하기 위한 미소공동위원회 개최 그리고 신탁통치 문제 이런 것들이 결정이 됐어요. 여기까지 저번 시간에 했었고요. 이번 시간에는 그 모스크바 3상회에서 결정된 내용, 즉 대한 그 새로운 해방된 그 한반도에 새로운 민주주의 정부를 수립하기 위해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를 결정하기 위한 회의를 열어요. 그 이제 미소 공동위원회예요. 거기부터 시작을 하겠습니다. 여기서부터라고 봐야겠네요. 자, 어디까지 가도 되나요? 대충. 미소공동위원회가 1945년 모스크바 3상회의가 1945년 12월에 열렸고 연도랑 월은 사실 중요치 않은데 이 당시 사건이 워낙 촘촘히 있어서 시간 순서상 이런 식으로 이루어졌다라는 걸 이제 알려주기 위해서 저도 막 말씀드리는 거니까 크게 스트레스 받을 필요는 없으시고요. 자, 그래서 이 모스크바 3상회의의 결정 내용을 바탕으로 해서 1946년 해가 넘어갔습니다. 1946년 3월 드디어 이제 해방된 곳에 정부를 수립하기 위한 제1차 미소 공동위원회가 열립니다. 해방정국의 사건이나 단체의 이름들이 되게 길어서요 많이 줄여서 하는데 보통 미소 공위라고도 합니다. 이 미소 공동위원회가 당시 덕수궁 석조연에서 열리게 돼요. 자, 여기에 이제 그 협의 내용들을 살펴보게 되면요. 한반도에다가 민주주의 정부를 수립하는 내용. 이 정부를 수립하기 위해서는 어떠한 사람들로 어떠한 정부를 구성해야 할 것인가 미국과 소련이 모여서 회의를 연 거예요. 자, 근데 여기서 이제 이 회의가 순탄하게 흘러가지 않습니다. 경과를 살펴보게 되면요. 당시 이제 그 미국과 소련이 이제 그 임시정부를 그러니까 대한민국의 어떤 민주주의 정부를 만드는 데 있어서 참여할 사람들, 협의할 사람들의 그 범주를 정하자. 이게 가장 키포인트 주제 중에 하나였어요. 근데 이 당시의 주장에 대해서 이 정부의 참여 대상에 대해서 두 나라가 이견을 펴니다. 참여 대상에 대해서 이제 뭐라고 얘기하냐면 소련은 이미 이전에 열렸던 45년 12월 달에 열렸던 모스크바 3국 외상회의의 결정 내용을 지지하는 한국 사람들과 한국 단체들로만 정부를 구성시키자. 그래서 여기 이제 3상회의를 지지하는 사람들로만 정부를 구성하자라고 얘기를 해요. 이게 이제 소련 측의 주장이고요. 근데 이제 저번 시간 마지막 내용 혹시 기억나실지 모르겠는데 모스크바 3상회의 결정 내용 중에 신탁통치가 있었잖아요. 그래서 그 신탁통치에 대해서 반대하는 흐름들이 있었어요. 그게 주로 어디서 있었냐면 민족주의 계열, 우익 쪽에서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소련 측의 주장대로 3상회의를 지지하는 사람들로만 정부를 구성하자라고 얘기하면 어떻게 되냐면 민족주의자들은 다 배제가 되는 거예요. 새로운 정부. 그럼 그 당시에 모스크바 3상회의, 즉 신탁통치의 내용에 대해서 지지하고 있었던 단체들이 누구냐면 바로 사회주의자들, 좌익이었어요. 그렇죠? 기억나시죠? 사회주의자들은 처음엔 반탁이었으나
자, 이거를 미리 어느 정도 교육을 받고 방향을 전환해요. 그래서 이 사회주의자들 좌익은 삼상회의 내용을 지지하고 있었거든요. 따라서 소련의 주장대로 하게 되면은 앞으로 한반도에 들어서게 될 새로운 정부의 구성원들은 사회주의자들, 이른바 공산주의 정부가 구성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이 46년 이때쯤이면 이미 미국과 소련을 중심으로 한 민주주의 공산주의 세력 간의 세력 다툼이 한참 시작이 되려고 하는 때거든요. 그러니까 소련의 의도대로 하게 되면 한반도에 공산주의 정부가 수립되면서 민주주의 정부가 수립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에 대해서 이거를 이제 미국은 뭐라고 해야 되냐면, 소련 너희들의 그 주장은 맞지 않다. 이게 지금 민주주의 정부라고 하면은 모든 사람들의 의사가 다 반영되는 정부일 텐데, 그러면 그 삼상회의의 내용을 반대하는 사람들도 있을 것이다. 따라서 삼상회의의 내용, 이게 아니라 이 지지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삼상회의 내용에 대해서 지지하는 사람들이나 반대하는 사람들 모든 단체들을 다 참여시키자라고 얘기를 해요. 이게 이제 두 나라의 가장 큰 그 갈등점 중에 하나였어요. 미국 사실 의도가 있는 거죠. 미국은 이제 삼상회의의 내용에 반대하는 단체, 바로 누구냐면 주로 우익주의자들, 김구나 이승만 같은 민족주의자들도 정치에 참여시켜서, 연구에 참여시켜서 한반도에 민주주의 정부를 수립하는 것이 목표였기 때문에 이런 둘의 갈등이 심화가 됩니다. 결국 이 참여 대상에 대한 논쟁으로 인해서 이 회의는 어떻게 되냐? 회의는 결론을 내지 못하고 결렬돼요. 회의가 결렬되고요. 그리고선 어떻게 하냐? 무기한 후회. 결정을 내리지도 못했는데 다음 또 다른 결정을 내리기 위한 그 다음 회의에 대한 그런 어떤 개최의 여부도 결정하지 않은 채 끝이 나게 됩니다. 사실 당시에 한국 사람들은 이 미소 공동위원회에 그 거는 기대가 엄청 컸거든요. 여기서 결정만 되면 새로운 독립정부 구성이 되고 새로운 국가가 출범할 수 있을 거라고 다들 기대에 부풀어서 이 회의만 바라보고 있었는데, 이게 회의가 결렬되고 만 거예요. 말 그대로 새로운 정부, 새로운 국가 수립은 좀 약간 너무 길게 뒤로 미뤄져 버린 그런 모습으로 가게 된 거죠. 이에 대해서 이제 한반도에 있는 많은 사람들 어떻게 하냐, 이 미소 공동위원회가 이제 그 결렬되고 나니까요, 미소 공동위원회도 모의고사 또는 수능용으로 가장 잘 나오는, 가장까지는 아닌데 어느 정도 좀 나오고요. 보통 이걸 가지고 문제를 내요. 요 내용을 가지고. 그래서 미소 공동위원회 이게 결렬되고 나니까 이에 대해서 이거를 이제 극복하기 위해서 우리나라 문제를, 한반도의 문제를 양강대국한테 맡겨둘 수 없다. 우리끼리 한번 해결해 보자라고 하는 흐름이 나오게 돼요. 거기에 이제 큰 주목받고 있는 좌우 합작 운동이에요. 이것도 1946년부터 47년까지 진행이 됩니다. 46년부터 47년까지 진행이 됩니다. 당시 해방 전국에 우리나라에 새롭게 독립운동을 하고 있었던 그 민족 지도자들은 두 개의 이념으로 나눠 있었는데요. 하나가 민족주의 계열, 소위 우파라고 하는, 우익이라고 하는 계열이 있었고, 또 하나가 사회주의 계열, 좌익 계열이 있었어요. 이 두 계열들이 약간 좀 서로를 좀 이렇게 공격도 하고 견제도 하고 하면서 이렇게 공존하고 있던 이 시기였는데, 새로 국가를 건설할 만한 기대를 갖고 있던 미소공동위원회가 이게 결론이 나질 않았어요. 그러니까 양강대국에 기대지 말고 우리 민족주의자들, 사회주의자들이 연합을 해서 한번 우리가 새로운 결론을 도출해보자. 이 당시에 첨예하게 부딪히고 있던 얘기들이 몇 개가 있어요. 대표적인 게 토지 분배. 사회주의자들은 무상으로 다 몰수해서 무상으로 분배해서 누구나 다 평등한 토지 상황을 만들자, 이런 거였고, 민족주의자들은 그렇게 하지 말고 기존에 있는 사람들을 땅을 돈을 주고 사서 유상 매수, 돈을 주고 다시 돈을 받고 사람들에게 나눠주자, 팔자, 유상 분배, 뭐 이런 방법을 취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방법도 취하고, 뭐 친일파 처단도 마찬가지예요. 사회주의자는 즉각 처단, 바로 처단하자 하는 것이고, 민족주의자들은 아니다, 조금 시기를 잃은 다음에 정부를 수립하고 나서 이후에도 늦지 않다 라고 좀 있다,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다양한 안건에 대해서 서로 부딪히고 있었거든요. 그거에 결론을 내보자 라고 만든 것이 좌우합작 운동이에요. 그래서 이 좌우합작 운동의 배경부터 살펴보게 되면요,
이거는 일단 미소 공동위원회가 휴회된다. 가장 큰 기대를 걸고 있던 미소공동이 휴회됐고, 여기에 가장 이제 이제 요걸로 인해서 사실 이제 막 불씨가 옮겨 붙은 거예요. 대한민국 이 새로운 건국을 하는 문제에 있어서 상당히 그 문제가 있었는데, 여기 당시에 이제 귀국을 해서 한참 정치 연설을 하고 있던 이승만이라고 하는 분이 있었는데, 그 이승만이 정읍이라고 하는 데서 이제 대중들을 상대로 연설을 하다가 이게 이제 결정됐어요. 이 이후에 지금 미소 공동위원회가 휴회가 돼서 결렬됐는데, 이렇게 되면은 지금 소련이 점유하고 있는 38도선 이북 지역과 미군이 점유하고 있는 남한 지역에서의 같이 합의를 해서 정부를 만들기는 어렵다. 우선 우리랑 지금 얘기가 되고 있는 미국 군대, 미군정한테 얘기를 해서 남한만이라도 단독 정부를 먼저 수립해야 한다 라는 연설을 하게 돼요. 이게 상당히 유명한 연설입니다. 그래서 이 요거를 이제 뭐라고 하냐면 단독 정부 수립론. 줄여서 단정론이라고도 하는데요. 요것이 이제 그 주장이 돼요. 요걸 이제 한 사람이 이승만이고요. 이승만이 한 정읍발언. 요게 이제 한국 사회에 아주 큰 파장을 불러일으킵니다. 그래서 이 당시 사실 이 정읍발언 하기 전에는 이승만과 김구가 같은 민족주의 계열로 같이 가고 있었는데, 이 정읍발언 이후에는 이제 김구가 생각이 다르다고 이제 인식을 하게 돼요. 왜냐면 김구 선생은 이승만과 다르게 남한과 북한, 즉 소련군과 미군이 점유하고 있는 두 지역에 통일된 정부가 세워져야 한다고 얘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여기에서 이걸 가지고서 이렇게 되면 이거 남한만 단독 정부를 수립하자는 얘기는 북한 내 정부가 따로 세워지는 걸로 용서할 수 있고, 그럼으로 인해서 분단도 고착화될 수 있다, 이런 염려가 커지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남한 내에 있는 사회주의자들과 민족주의자 이렇게 하면 안 되니까 우선 남한만에 있는 좌익 우익이라도 합치자라고 운동을 전개한 게 좌우합작 운동인 거죠. 자, 그래서 좌우합작 운동의 경과 과정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살펴보게 되면 역시 이 운동을 주도적으로 이끈 사람 중에 하나는 누구냐면 여운이 형입니다. 기억나죠? 건국준비위원회. 해방공간에서 가장 활동을 왕성하게 하신 분. 이분은 사회주의자예요. 좌익인데, 좌파인데, 근데 이제 중도좌파라고 해야겠죠. 이렇게 좌파, 우파가 있으면 좌의 왼 끝에 있는 게 아니라 약간 요 가운데 쪽에. 그래서 우파랑 손잡아도 크게 문제 없다, 합의 보면 된다 라고 하신 분들이 이 여운이 형이에요. 그래서 이 여운이 형이 중심이 돼서 당시에 이제 누구랑 손잡냐면 김규식이라고 하는 민족주의 지도자가 있어요. 요분은 이제 우파입니다. 그래서 좌우합작 운동이에요. 그래서 이 좌파 우파가 손을 잡고 되고, 요게 이제 당시 미국 군정 입장에서도 빨리 한반도 문제를 처리하고 싶은데 지금 해결 안 되고 있잖아요. 근데 지금 한반도 내부에 있는 사람들이 뭘 해보겠다라고 하니까 요거에 대해서 이제 어떻게 하냐면 당시 우리나라를 통치하고 있는 미국 군대 정부가 지지 의사를 밝힙니다. 미군 정도 그럼 네가 한번 해봐라. 너희가 해준 결과를 가지고 우리가 밀어주겠다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이 미군정의 지지를 바탕으로 해가지고 만들어진 것이 좌우합작위원회라고 하는 걸 만들어요. 좌우합작위원회를 만들게 되고, 요걸 바탕으로 해서 내건 결과가 뭐냐면 좌우합작 7원칙입니다. 제가 이제 앞서 얘기했었던 그런 이제 친일파 처단 문제, 토지 개혁 문제, 이런 그것 외에 사실 문제가 되게 많거든요. 그 여러 문제에 대해서 일종의 절충안을 내고 나오는 거예요. 여운형과 김규식이 주기해서 토지는 그 유상물수 유상분배랑 무상물수 무상분배를 적당히 섞어서 유상으로 해서 무상으로 하고 친일파도 이렇게 해서 이렇게 좀 나름대로 중간적인 의견을 취한 결론을 낸 거예요. 그게 좌우합작 7원칙이에요. 그런데 사실 이 좌우합작 7원칙이 나왔는데 이거에 대해서 이제 당시에 이제 극우파,
나고 이 당시 상대적으로 이게 이분들과 비교했을 때 그 우파 쪽에 있던 분이 이승만, 김구 이런 계열이었는데 그 우파 계열도 이 내용을 만족하지 못하고 당시 이분들의 이 여운형이 중도 좌파라면은 그 좌파 쪽에 해당하는 사람이 뭐 박헌영, 여운형 이런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람들도 이 얘기에 대해서 만족하지 못하는 거예요. 오히려 더 화만 돋구는 거예요. 이게 뭐냐? 짜장면을 먹을까 짬뽕을 먹을까 걱정하다가 이쪽에서 짜장면 짬뽕을 그냥 아예 섞어서 만들었는데 맛있게 섞은 게 아니라 그냥 이상하게 만들어 버린 거예요. 짜장면 좋아하는 사람들도 이거 싫어하고 짬뽕 좋아하는 사람도 이거 싫어하는 그런 결과물을 만들어낸 거죠. 자, 그래서 이에 대해서 이제 반발이 여기에 대해서 이제 어떻게 하게 되냐? 당시 좌우 세력이 좌파 우파가 이 결론에 대해서 외면해. 마음에 안 든다 이거. 이게 뭐냐 이거. 좌우세력이 외면하게 되고 이 좌우세력이 외면하는 걸 본 미국 군대가 너희들의 활동은 마음에 안 드네 라고 하더니 미군정의 지원을 철회해. 우리는 너희를 지지하지 않겠어 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기에다가 플러스로 당시 이 운동을 주도적으로 이끌고 있던 여운형이라는 사람이 암살을 당해요. 그러면서 결과적으로 이 운동은 특별하게 성과를 내지 못하고 좌절, 실패를 하게 됩니다. 이게 좌우합작 운동입니다. 좌우합작 운동입니다. 자, 이 좌우합작 운동이 이제 거의 실패로 끝나는 걸 보통 미국 군대와 소련 군대가 47년도에 1947년도로 넘어가세요. 1947년에 2차 미소 공동위원회를 열어요. 실패했으니까. 그래서 2차 미소 공동위원회를 열는데 여기서도 특별한 결과를 내지 못합니다. 역시 결렬되고 마요. 그러니까 이제 미소 공동위원회 한반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미국과 소련이 힘을 합치려고 했는데 애끼리 안 했잖아요. 그래서 당시 이 시기가 2차 세계대전이 끝났을 때인데 2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나서 국제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국제기구가 있어요. 그게 지금도 존재하는 UN, United Nation, 국제연합이에요. 그래서 이 미국이 나와 소련의 이 회의 가지고는 한반도 문제를 해결할 수 없으니 한반도 문제를 UN에서 해결해 주십시오라고 해서 어떡하냐? 한반도 문제를 미소 공동위원회에서 UN으로 넘겨버려요. 그래서 이 이후에 이 미소 공동이 결렬되고 난 이후에 어떡하냐? 미국이 한반도 문제를 UN에다가 다 넘겨버립니다. UN에다가 상정을 해버려요. 한반도 문제. 이게 알겠지만 이제 흐름을 알기 위해서 연도를 쓰고 있어요. 일부러 47년 9월경에 유엔이 상정을 한 겁니다. 자, 유엔에 이제 상정을 하고 나니까 유엔에서 이제 이걸 결정하기 위해서 뭘 여냐면 유엔 총회를 열게 돼요. 자, 여기 조금 중요한 게 유엔 총회를 엽니다. 유엔 총회를 열어가지고 여기서 이제 뭘 변하냐? 여기서 조금 중요한 그 노래를 해야겠네요. 인구 비례에 따라서 한반도에서 총선거를 실시해라 라는 걸 결정해요. 국회의원 선거를 하라고 결정한 거예요. 즉 정부를 구성해라 하는 선거를 해라 라고 결정을 한 거예요. 이게 이제 47년 11월입니다. 말씀드렸다시피 연과 월에 너무 집착하실 필요 없어요. 처음 배우시는 분들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시간 흐름이 이렇게 진행되고 있다는 감을 잡으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유엔 총회가 열려서 이렇게 됐고, 그러면 지금 이제 이 선거를 관리하기 위한 조직이 필요하잖아요. 왜냐면 지금 45년 8월 15일 해방되고 나서 한국에는 이렇다 할 정부가 없고 그냥 군대만 있을 뿐인데, 그래서 이 선거를 관리하기 위해서 이 총회의 내용을 지켜주기 위해서 누가 하냐면 이제 임시위원단, 유엔에서 임시위원단이 입국을 하는데, 선거를 관리하기 위한 임시위원단이 들어오는데 이거에 대해서 이제
지금 한반도라고는 하지만 38도선을 경계로 위쪽과 아래쪽이 소련 군대와 미국 군대가 있잖아요. 미국 군대는 이 임시위원단을 받아들여요. 그래 유엔 총회 결정에 따라서 선거를 실시하겠다라고 하는데 이 임시위원단에 대해서 소련이 거부를 해요. 들어오지 마. 우리는 유엔 총회 결정 내용 따를 수 없어. 인구 비례에 따른 총선거 안 할 거야. 당시 그 인구 비례로 보자면 훨씬 더 따뜻하고 살기 좋은 남한 쪽에 많은 사람들이 다수 몰려 있었거든요. 따라서 그 인구 비례에 따른 총선거를 실시하게 되면 국회의원이 남한 쪽에 훨씬 더 많이 나올 수밖에 없고 남한 쪽은 미군이 점령하고 있는 민주주의 전형이기 때문에 새로운 한반도에 구성되는 정부는 공산주의 정부가 구성되지 않을 가능성이 매우 높았거든요. 그래서 소련은 입국을 거부합니다. 자, 이러니까 이제 유엔 총회 결정을 이거를 따를 수가 없는 거예요. 소련이 거부를 했으니까. 그래서 좀 어렵습니다. 여기 되게 어려워요. 여기. 그래서 어떡하냐? 유엔에서 다시 회의를 열어요. 근데 유엔 총회 이거 전 세계 모든 국가가 다 모이는 회의 이거 또 한 번 열면 너무 힘들잖아요. 그래서 소총회, 작은 총회를 열어요. 너무 자세히 알 필요 없습니다. 근데 우리 한국의 초반에 중요한 역사라 한번 세밀하게 해보고 있어요. 자, 유엔 소총회가 열립니다. 48년도 2월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뭘 가능하냐면 그렇다면은 접근 가능한 지역만이라도 먼저 총선거를 실시해라 라고 결정을 내버린 거예요. 그래서 접근 가능한 지역이라면 누구예요? 그럼 남한이에요. 그리고 남한만이라도 먼저 선거를 실시해서 정부를 구성해라. 즉 분단이 돼도 어쩔 수 없다를 일종 결정해버린 거예요. 이승만의 정읍 발언이 실현된 겁니다. 단정론이 거의 실현된 거죠. 이렇게 되니까 이제 우리나라 내부에서도 이 여론이 들끓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이때 선거를 결정한 게 이제 48년 5월 10일인데 이거 선거가 진행이 되면은 새롭게 그 36년간 진짜 큰 고생을 한 기간을 지나가지고 새롭게 만들어지는 한반도의 정부에 통일 정부가 아닌 분단된 조국이 생길 것 같은 거예요. 이에 대해서 이제 가장 크게 이제 반발한 세력이 김구 같은 임시정부 세력들이에요. 이 세력들은 안 된다 이거. 왜냐면 이거 분단이 고착화된다. 지금 2020년 아직도 분단되어 있죠. 그래서 이렇게 하면 안 된다라고 해서 이제 어떻게 하냐? 김구 선생이 북한을 찾아가기로 해요. 1948년도입니다. 자, 그래서 1948년도에 김구 선생이 북한을 찾아가는데 이걸 뭐라고 하냐면 이거를 남북협상이라고 합니다. 남북협상. 자, 요걸 이제 과정을 좀 살펴볼게요. 과정을 살펴보게 되면 당시 이제 지도자였던 김구 또 김규식 남한 쪽에 이제 요 분단되는 걸 두려워한 임시정부 세력들이에요. 이 김구와 김규식이 어디를 가냐면 북한을 가요. 북한을 가서 여기를 이제 어디를 찾아가냐면 북한에 가서 당시 이제 북한 측 지도자였던 김일성, 또 김두봉이라고 하는 사회주의자 지도자가 있어요. 이 사람들을 찾아갑니다. 어디에서? 평양에서. 이들이 모인 회의를 연석회의라고 하는데 회의는 중요치 않습니다. 그래서 평양에서 남한 측에 있는 단종론 반대자들, 즉 단독정부 수립 반대하는 사람들과 북한의 지도자가 모여서 회의를 연 거예요. 이거 유엔의 결의대로 실행이 되다 보면 분단된다. 우리가 막아야 된다. 라고 회의를 한 겁니다. 자, 그런데 그래서 여기 이제 결과를 낸 거는 뭐냐? 결과를 낸 건 크게 두 가지인데요. 일단 우리는 단독정부 수립되는 거 반대한다. 통일된 정부를 세워야 된다. 일단 제목 3천만 동포에게 요구함 이런 식으로 해서 나는 38선을 베고 쓰러질지언정 이런 글 쓰셨던 분이 김구 선생이니까 이제 이런 내용들을 주장하게 돼 있고요. 그 다음에 지금 우리 한국에 정부를 만드는 데 있어서 가장 걸림돌은 미국과 소련이다. 미소 양국은 철수해라 라는 것을 결의하게 돼요. 여기 이제
남북 협상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미국과 소련이 한반도 문제를 해결하려고 여러 활동들을 했으나 실패하게 되고, 그에 대해서 내부적으로 뭔가 다시 만들어 보려고 했던 게 좌합자 운동이 있는데 그것도 결렬되고, 그러니까 한반도의 문제는 유엔으로 넘어가서 유엔에서 이런 선거를 결정을 했는데, 이 선거의 결정이 남한만의 단독 정부 수립으로 결론이 나다 보니까 이에 대해서 분단이 될 것을 우려한 지도자들이 평양에 모여서 회의를 연 게 남북 협상이에요. 여기까지가 이제 오늘 내용입니다. 그래서 유엔의 선거가 사실을 반대하는 세력들도 있었지만 찬성하는 세력들도 있었거든요. 일단 정부 수립해야 한다라고 하는 사람들. 그래서 이 사람들과 주축이 돼서 이제 어떻게 하냐? 결국 48년 5월 10일 날 유엔이 결정한 총선거가 우리나라 최초의 민주주의 보통선거인 50 총선거가 시행이 되는 거예요. 하지만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그 50 총선거에 대해서 찬성하는 사람들도 있었고 반대하는 사람들도 있었기 때문에 이 선거는 애초에 시행되기 이전부터 이미 엄청난 갈등들이 내재되게 돼요. 그 과정에서 아주 폭발력 있는 큰 대형 사건들이 발생하게 되고요. 그 대형 사건에 대해서 다음 시간에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고생하셨습니다.